대한추위라가 1월 20일 인데요. 대한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계절은 어김없이 절기를 돌아오는데 시장은 봄이 올 것 같으면서도 잠깐은 나는 아직 겨울이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12시 반 양봉 선생 시작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나? 네, 요런 식으로 전혀 엉뚱하게 시작을 하죠. 네. 한번 연습 한번 해 봤어요. 네, 여러분들. 그쵸, 오빠님. 이 양반 아침부터 뭐 하냐 싶을 건데 잠깐 컨셉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로그인하는 식사들을 하셨어요? 오늘 원봉이죠? 혹시 어저께 에로배우 H군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들 안 보셨나요? 소름 끼칠 텐데. 에로배우 H군 영상을 안 보셨구나. 그 인기가 조회수가 1000이 넘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갑자기 밥 먹다가 뭐 성인영 그런 거 아니겠죠, 설마. 오늘 에로배우 H군 안 보셨군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뜨거운 영상인데 대한민국에서 음,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어제 이제 매일 주식 클래스에서 이건 내려간 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화면 좀 잡아주시면 어, 매일 이제 구독자도 함께 하고 있는데 어제 제목이 에로배우예요. 예. 근데 에로배우는 낚시고 여러분들 낚시에 낚시. 예. 근데 어제 주식 클래스 마감 시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거의 제가 볼 때도 어제 썸네일만 보면 돼요. 밑에 보면 어디 갔어 이거? 광고가 많네. 예. 요게 보면 더보기가 있죠. 약간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제가 딱 어제 볼 때 오늘 쉴 것 같더라고요. 현금화할 정도는 아닌데 어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요 전반은 날리시고 후반부 정도 보면 한 중반부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다 맞지는 않아요. 뭐 엔솔은 떨어졌으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에로 배우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요새 계속 사랑을 해주시는데 배터리 우주 우리 유니모니님은 보신 분이시네. 예, 그 이야기인데 저건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동의 못하겠다고. 로봇 빼고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장이 마침 좀 쉬어주죠. 오늘 제가 준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했고 조금 전에 날씨 이야기를 잠깐 했을 건데 대한추위 지나고 나면 조금 날씨가 달라지죠. 예, 달라지는데 주식 방송 컨텐츠 하면서 날씨 붙이는 사람 흔치 않죠. 흔치 않은데 엄마 양봉 선생 어디 갔니? 식사들은 하셨어요, 여러분들? 후크 선장님 식사하셨어요? 음. 농경사회 시대에는 항상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였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아침 시골에서는 아침 인사가 밥 먹었어였어요. 정말 식사를 하셨는지 그만큼 이제 한 끼를 먹는 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밥 먹었어요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 대부분 아침 식사 걸리시고 그쵸? 아침 식사 그렇죠. 뭐 대부분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침 식사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점심 한 끼 먹는 게 제대로고 저녁에는 또 뭐 간단히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그렇죠. "식사는 잡섰어?" 이거는 인제 수리남에서 그 멘트인데 제가 뭐 연기는 좀 안 되고. 네, 떡라면 드셨어요? 자, 오늘은 못 먹었어요. 예. 게 잡는 포순이 못 먹었어요. 그래요. 예. 좀 이따 더 있어. 자, 잠깐 볼게요. 저희는 이제 양봉 선생은 월요일, 화요일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양봉이 아니에요. 은봉 선생입니다. 오늘은 은봉 선생. 네, 은봉 선생인데 자, 오늘은 인제 어제 그 에로배우에 잘 맞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5일선 그러니까
내려가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선물 옵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5일선 눌림 전략에 대해서 오늘 메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해볼 거고. 뭐 먹었어요, 사장님? 좀 이따 더 있어. 그리고 나면 오늘 좀 이렇게 세트를 준비를 했는데 뭐 요거는 사실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5일선 눌림이고 아침에 딱 열는 순간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매도더라. 근데 지금 중국발 재료는 사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더라. 요 이야기 좀 해보겠고. 자, 영국 정시 신고가라는데 why not? 무슨 일이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저는 잡샀습니다. 비광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약간 개별주인데 사실 탄소 중립 이야기는 다보스 포럼이기 때문에 잠깐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주식을 뭐라 그러냐면 순발력이라 그래요. 순발력. 재건주 오전에 팔아야지. 주식은 순발력이에요. 그리고 탄소 중립이는 섹터는데 한번 그래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노탄소, 제로탄소 이야기니까 요 이야기 해보겠고 택배 산업 최첨단 로봇 기술이라 그러면 기억나는 기업이 아마 로보티즈였겠죠. 네, 요런 거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고 어, 잠깐만요. 이 무슨 바이러스가 있네. 자, 그리고 재건주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푸틴 은퇴 관련해서 이게 2월이 다가오니까 그런 거 충분히 움직였을 거고 개별주 몇 개 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 가스공사, 뉴프렉스, 아, 나무가, 알체라, 비올 한 요 정도 종목을 오늘의 양봉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입장구 4989 누르고 시작할게요. 데모? 저도 오전에 잘 팔고 나왔어요. 줄 때 팔아야 돼. 주식 오래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래 들고 있어서 잘 가는 것도 있어. 그래도 웬만하면 오래 들고 있는 특히나 저 약간 카드라 통신은 입장구 4989 한번 누를게요. 머리가 이게 참 머리 자를 때가 됐네. 우리 방송이 듣자 하니까 뭐 팟빵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팟빵은 팟캐스트 부류의 오디오잖아요. 그렇습니까? 팟빵의 양봉 선생입니다. 오늘 저녁 양봉 선생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 눌림 전략, 눌림목인데 요거는 메인이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뽑은 게 뭐냐면 자, 5일선 눌림이 있고 지수 금토인데 이거 그냥 가볍게 시장 보면서 같이 할게요. 보자. 사자마자 팔자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요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어요. 자,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야 되나? 여러분들한테는 든든한 선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60일 이동 평균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전략을 잡아드리면 2365라는 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마세요. 오케이? 전 그렇게 봅니다. 2365라는 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일단 내리지 마요. 하차벨을 누르지도 말고 그냥 갑자기 버스가 철길 앞에 신호대에 선다.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받쳐주는 이 자리가 고맙게도 60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은 20, 20, 25로 3개월치예요. 그래서 월봉상 최근 3개월의 가장 중심값입니다. 최근 3개월에. 그래서 60일이라는 거는 하나의 20, 20, 23이니까 최근 3개월의 중심값이니까 그 중심값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마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맞춰보니까 이게 9월달 종가 저가와 6월달 종가 저가가 거의 궤적을 같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맞든 틀리면 문제를 떠나가지고 전략을 세운다면 종가 기준으로 2365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하차 금지.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요. 항상 지수 분석은 코스피. Why not? 그것은 바로 이건 팟캐스트 올라간다니까 인터뷰를 안 줍니다. 그것은 why not? 그것은 바로 코스피 지수 분석을 코스피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딩동댕 약간 라디오 컨셉입니다. 딩동댕 선물 옵션 때문이 그래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기초 구성 상품 자체가 코스피 200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한 코스닥 선물 옵션보다는
지수 분석은 코스피. 그리고 지수를 구성하는 메인 주체는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조금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최근에 열심히 샀다. 선물 같은 하루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감사합니다. 오늘 마기의 종목 보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왜 하필 3,400원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제가 뭐 돈이 고맙습니다. 도대체 3,400원의 의미는 뭘까요? 3,400원짜리 주가예요, 오늘? 마기 주식이? 마기 주식이라 그러면은 효림 로봇 보내신 거예요? 혹시? 요거 계좌주 보내신 거예요? 아니십니까? 네, 어쨌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하루님. 네. 그 3,400원은 저한테 3억 4천의 가치가 있어요. 예, 되게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는 거고, 외국 금투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금이냐 하면은, 금투는 청권사라 그래요. 아, 오늘 3,400원 드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약간 이 친구들이 원래 저도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외우세요. 금융투자는 단타쟁이들. 근데 이 친구들은 거의 장중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단타쟁이들이 뭘 파는지를. 그래서 기관, 잠정. 제가 뭐라 그랬죠? 하루에 납사비들이 3번 정도 발표해 줍니다. 외국인은 일진이 산스 5번 보여주고 기관은 4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2시니까 우리 동네 사는 대표님이 누구야? 김민숙님? 제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자, 12시 반이니까 금융투자 매도 금액만 좀 보면 돼요. 금융투자가 안 나오나? 없고 이거. 아, 집계를 안 해주는구나. 여기까지는 안 봤네. 잠정치에서 대신증권 돈 안 쓰네. 우리 양 회장님. 언제 빼놨어? 아, 이러면 알 수가 없는데. 나가리입니다. 외국인 파는 것만 잠깐 볼까요? 예, 외국인은 오늘 네이버 카카오를 좀 많이 파네요. 딱 요거네요. 예, 어제 좀 올랐던 네이버하고 카카오 게임즈. 그죠? 예, 네이버하고 예, 카카오,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 좀 많이 팝니다. 어제 조금 올라왔던 거, 그럼 외국인들 보면 어제, 이건 코스닥으로 보면 안 되고, 코스피로 봐야 되니까, 어제 조금 들어왔던 네카오 파는 거네, 그죠? 뭐그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당동 근처? 제가 흑석동 출신인 걸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소식적인 흑석동에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럼 시장은 뭐 그렇게 깊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이 올려주세요. 자, 팟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라이브입니까? 실시간 댓글 보여주신 우리 제작분들이 아마 공유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늘 예상대로 7048을 보게 되면 예상까지 했단 말은 좀 재수가 없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엄청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데이터? ADR이라는 데이터를. 예, 그래서 근데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혹시나 이게 조금 궁금하신 분은 어저께 유튜브에서 주식 클래스를 검색을 하시고 에로배우 주식이라고 치면 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오씨, 깜짝이야. 오씨, 큰일 날 뻔했네. 뭐고 이거? 예,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 어저께 마감 시황에서 제작진 분들이 아마 링크 공유 주실 거예요. 후반부에 ADR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룬 게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4년 전에도 제가 ADR을 한번 했었네요. 조회수 385라니 세상에 너무했네. 자, 한번 했었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 다들 지금처럼 잘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볼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0개 이상 하락을 합니다. 딱 내려옵니다. 이 귀신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DR 지수는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 80과 120을 삼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퀄리티가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보조지표 하나가 ADR인데 이거를 일가에서는 등락 비율이라고 합니다. 글자 작죠? 네, 그래서 키워드립니다. 이거는
상승 하락비를 나타내는데 종목 수겠죠. 예. 그럼 100이면은 만약 50개 상승하고 50개 하락하면 100입니다. 그렇죠? 그럼 100이겠죠? 이게 1이니까. 예. 예, 100입니다. 근데 보통 기준값은 이거는 80에서 기준값이 100이라 그러고 100을 잡고 이론적으로는 과열 120% 이상을 보고요. 침체 80%를 보는데 근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시장에서 보니까 120% 와도 과열이 아니라 14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래저래 1년에 한 번 차례야 두 번 전후 1년에 작년에는 하락 쪽은 한 세 번 정도 있었어요. 요거는 거의 60%까지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때 1년에 한 두 번 전후 세 번 갈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20일짜리이기 때문에 요런 데이터가 딱 잡. 근데 평상시는 대부분이 그러면 평상시는 대부분 90에서 한 110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평상시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90에서 13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냥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20이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계속 종목을 팔 필요도 없고 순환이 좋은 겁니다. 계속 올라요. 140% 넘어가면 치수 꺾이겠네 준비하는 거고 미리 말씀드리면 반대의 경우 80% 밑에 내려가면 맨날 장이 빠집니다. 근데 장은 오는데 종목은 빠져 내 것만 왜 빠지는지 안 하고 60%까지 가서 한 2, 3주 정도 내려가게 되면 돌리겠네. 이때 지수 시가총액 종목이 먼저 옵니다. 시총 상위가 먼저 오르고 예,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미리 들어오세요. 이런 시총 상위에서 먼저 늘어집니다. 그럴까요? 한번 오늘도 우리 방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유튜브 라이브로 초대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쌈바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서울 분들은 별로 없고 다 지방 분들이 많으셔서 일부러 제가 사투리를 많이 넣어드리거든요. 방송이 사투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쭉 봐봤더니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딴 거 따라올 필요 없어요. 보스닥 쪽에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놨으니까. 자, 12월 달에 약간 60% 파란색 있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만나 안 만나 보십시다. 그냥 짧게 봐도 돼요. 쭉 보면 이때 140%까지 올라가죠. 이때는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체가 2, 3주 동안 올라갑니다. 작년 9월이었겠네요. 그리고 남 이런 거 1년에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뭐 8월 달에 강세가 있었을 것 같고요. 140%까지 갑니다. 모르셔도 돼요.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 작년도 6월 달에 또 이런 게 있었고 작년 두 번, 작년 세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4, 5월 달에 빨갔을 거고 그만큼 작년이 어려웠네. 2003년. 봐, 두세 번밖에 안 나오죠. 그 이전으로 가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때는 21년도네.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보다 보면 지금 이런 데이터들은 결과 이거는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금리도 상관없고 그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어제 기준으로 2,496개 종목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하락하는 개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뭐가 움직이고 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가 보는 지금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할 땐지 짧게 할 땐지 좀 수익을 길게 갈 땐지 아침에 만약에 어떤 종목이 움직입니다. 꼭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데모란 종목이 재건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장이 좋았으면 60일선에서 안 팝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다보스 포럼이 핵심이죠. 그럼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장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오늘 장이 ADR이 지금 120% 치고 가는 구간이었으면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별주들도 시장이 갖고 있는 위치나 힘 그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이런 과정에도 일부 종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릅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플립도 계속 가네. 이렇게 독고다이로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요렇게
그런 자료가 있다. 요거는 사실 뭐 길게 할 건 아닌데 좀 길게 했는데 차차 저거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또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한이 한정적이에요. 저 찾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가 인제 요 이야기인데 중국발 후제와 악재의 공주는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혹시 영어 좀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딴 건 모르겠고 아침마다 89.1 굿모닝 팝스 열심히 듣고 있다. 저 사실 지금 10개월째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내가 그 우리 DJ님한테는 되게 미안한데 그 선생님한테는 하나도 안 들려. 맨날 아침마다 들어요. 그 내가 오히려 그 패널들 외국인 친구들 이름만 알겠어 오히려. 예. 그 월터 쌤 되게 목소리 좋으시거든요. 혹시 월터 쌤 계세요? 음? 방구석 여행하시는 분 계신데 금요일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이제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 KBS 라디오를 들어요. 6 시부터 시작하는 거. 그때 인제 한참 차를 타고 오는데 작년 3 월부터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읽을 줄 알아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브럼버그 톨령 의 통신인데 이거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예. 딴 거 없습니다. Chinese population. 중국의 인구가 start shrinking. 예, 모르는 단어는 빨리 지행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된다. start shrinking. 뭐 중국의 인구가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근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는 어렵지 않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우리는 키포인트를 잡는 first, second 아니고 first 처음으로 예, 1960년 이후 처음으로 그래픽 중국이 encourage 뭐 bigger family 엄청 가족을 키우려고 별을 다 했지만은 despite of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birth decline 출생률이 감소했구나. 아유 개 욕을 받는데 애 놓으라고 불도 일찍 끄고 막 집이 퇴근도 시켜줬는데 출생률이 강조했구나. 그래서 국가적으로 벌써 어디에 직면했습니다. Serious Demographic Crisis. 이 말이 뭐냐면 중국이 인구 절벽에 임박했다는 이야기예요. 실에서 아침에 삼성증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어, 내가 올려놨는데 60년 만에 인구가 감소를 했고 작년도 중국에 너무 웃겨요? 영어 시간이? 주연님? 제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못하고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학부모 난리 날려나? 저 선생 봉 선생 치우라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영어를 무슨 사투리를 하고 배워왔다고. 학교 영어 선생하긴 걸렀네. 자, 자, 그리 보게 되면 1000만 명이 중국이 작년에 사망을 했고요. 신생아 수는 900만 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인구 절벽. 우리나라 한국도 인구 절벽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잠깐 제가 냈냐면 오늘 사실 장중에 여러분들 중국이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장이 잠깐 이렇게 지금 어디 갔니? 비리비리 하죠. 근데 저는 오늘 장을 조금 반동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중국의 어떤 인구 절벽 이야기는 사실 이거는 추세적인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감소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예요. 악재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깊게 볼 건 없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가는데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부양책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국이 상당히 장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아까 올려놨는데 오늘 장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 지표였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장 포인트를 여기를 잡았는데 그렇지. 제가 뭐 발음이 좀 구리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 글로벌 매크로 지표 actually previous consensus forecast 읽어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좀 되니까 그래도 8개월 동안 89.1을 열심히 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GDP도 아니에요. 중국은 제조업도 지금 현재 소매 판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국이 11월 달부터 정확하게 11월 11일 광군제부터 금융 완화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12월 소매 판매는 바로 12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11월 데이터는 광군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바몰에서 제외시키고 12월 달 데이터가 11월 달 데이터보다 줄을 거라고 했는데 예상이 previous 이전에 컨센서스 컨센서스 예상치가 8.6% 정도 전월 대비 감소하지 않을까 했는데 1.8%가 나온 겁니다.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실제적으로 저는 이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오늘 장중에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하고 계시지만은 11시에 잡아 당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11시에 잡아당기지 못했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시장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유, 전달보다 약했나라고. 근데 컨센서스는 반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작정하고 다 필요 없고 오늘 아침부터 동시효과부터 나는 팔려고 작정했던 물량이 나왔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시장은 우리가 슬금슬금 노는 것 같아도 잘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반응을 한 겁니다. 딱 지표 발표되어 매수를 해버리죠. 변동성이건 코스닥만 매도했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의 우리 양봉 선생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오늘의 올스는 눌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눌림이라는 거고. 이렇게 일단 잡아둔 거거든요. 자, 써니님 잠깐만 뭐라고요? 아들이 저분 이름 정말이야 맞고 물어보면서 자기 게임 유튜브랑 이름이 같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제 이름으로 유튜브를 치면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저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 더 오래 사실 분인 같더라고요. 생일이 틀려서. 근데 본명이 아니란 설도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그분이 더 유명합니다. 예, 구독자 입장에서는. 자, 그리 보는 관점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앞으로 이제는 중국도 지표가 조금씩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부양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증시의 요 상승세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매냥 많이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서.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위안화 강세까지 있어요. 위안화도 강합니다. 근데 오늘 딱 환율에서 귀신같이 딱 리바운드 나오죠. 이게 안 나왔나? 그러면 중국원 지표가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인구를 잠깐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인제 전 세계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펼치면 로봇이나 이런 것 자체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종국에는 인건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중국은 사실 이게 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중국 관련해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내더라도 이 흐름 자체가 despite effort 빼빠지게 쎄빠지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안 놓는다고 했으니까 또 갑자기 텐션 올라가네.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 중국은 추세적으로 중국도 인제 인구 절벽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한번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당장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하면서 중국 그냥 아가방 컴퍼니 그냥 팍팍 매매하면은 딱 물리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긴 하겠지만. 아 풀렸다. 아이씨. 이러지 마라. 하하. 아 짜증나. 모르시죠 여러분들? 자 그림 보겠고 두 번째 이벤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영국 정시 신고가인데 요거는 최근에 좀 재미난 데이터가 있어요. 자 같이 오늘 영어 좀 많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말합니다. 방송 그런 거거든요. 영국 유럽 정시가
유럽 증시가. 모르는 건 넘어갑니다. 복잡하게 보면 사람이 미천 떨어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것만 딱 보면 돼요. 약간 굵은 파란 선이 미국 주식이고요. 아닌데. 아, 굵은 게 유로스탁 600 인덱스라는 지수입니다. 얘가 지금 S&P 500보다 높죠. 쉽게 말해서 뭔 말인데 Europe is outperform the US니까 유럽장이 지금 미국보다 좋습니다라는 데이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영국 증시 신고가예요. 물론 유럽 증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september니까 작년 september 몇 월이야? 줄라이, 준. 미국별 헷갈려. 몇 월이지? 줄라이, 준, september. 8월인가 9월인가? 오거스트가 8월이죠. 9월이네. 9월이네. 9월. 먼데이, 썬데이, 투데이. 9월입니다, 여러분들. 9월 이후에 영국 주식이 미국보다 세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밑에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빼보았습니다. 뭐가 좋냐? 은행주가 좋다. 1% 은행주가 좋고 기술주가 좋고 콘스테이블이 뭘까? 이거 뭔지 모르겠네. 대신 이제 통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케미칼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금융주가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금융주가. 그리고 명품주도 우리가 루비통 유럽 회사 아닙니까? 루비통, LVMH 루비통 유럽이죠. 명품주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방송에서 들어보셨죠? 유럽의 이상기온, 천연가스 가격, 그쵸? 천연가스 가격, 영국 가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전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주식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오거스트는 8월. 감사합니다. 제임스 나이스님.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 관점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려갔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갔어요. 천연가스 가격.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가스관 뭐 관련 뭐 파이프라인 관련 이런 애들은 조금 주가가 어렵겠죠. 어쨌든 간에. 그쵸? 뭐 우리가 자원 개발주들도 약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은 에너지라도 시장 관점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표적인 게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칸스 스테이플이 필수 소비재입니까? 우리 SJK님 되게 유학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칸스 필수 소비재 알면 몰면 뭐야? 우리가 뭐 미국 가서 주식할 건가? 한국 하면 되지.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럼 LX 인터내셔널 같은 자원 개발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태광 같이 지난해 많이 좀 같은 종목들은 조금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거 이제 쉽게 말해서 물론 이제 뭐 팔아 살라의 말이 아니라 내 거 왜 안 가지 이런 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성강변대 이런 애들이 조금 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내렸는데 한 놈이 주가가 좀 매력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가스 가격이 내렸단 말이에요. 가스 가격이 내리면 어떤 게 좀 안 좋냐면 가스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나쁘겠죠. 그쵸? 아까 말한 게 뭐 미얀마 가스전 개발하는 LX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나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가스관을 이제 퍼나르는 뭐 관광 관련주라든지 아까 봤던 뭐 BMT 이런 애들 다 나쁘겠죠. 근데 오히려 가스를 가져와서 파는 가스비는 올리니까 제가 생각할 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게 있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가 이제 원가는 내려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유럽 천연가스 하나만 볼 건 아니지만은
유럽 천연가스 하나만 볼 건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가가 내려와 있으면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좀 내려온 건 있어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 근데 얘네들이 계속 가격은 올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과매도예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니 그러면 유럽의 날씨가 추워져서요? 아니요. 원래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한 100 유로 정도는 하는 거야, 천연가스가. 그리고 천연가스가 겨울에는 난방에 많이 들이면 여름에는 가스 안 씁니까? 라면은 어떻게 끓여 먹을 거야? 아 라면은 다른 건가? 갑자기 도시가스 아닌가 도시가스? 예.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약간 과매도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가는 내려갔고 판가는 올리는 기업들이 지금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참조 뭐 하실 분들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 가스관 관련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SK가스 이런 애들 있죠. 다 눌러져 있어요. 대형주 보시는 분쯤에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 안 사고를 떠나 가지고 내가 가스 관련주에서 물려 있다. 한국가스공사, SK가스, 경동가스 이런 거 물려 있다 그러면은 가스에 좀 그러긴 한데 아 이거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하상병 훈련하면 나와서 이렇게 하죠. 이 물려 있으면은 한번 곁에 봐야 돼요. 삼천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예외입니다. 얘들은 예외니까 빼고. 예. 그래서 요런 걸 좀 봤는데 한편으로는 영국 정시가 신고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정시가 이렇게 미국보다 강하고 금융주와 명품주가 강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 유럽의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물론 그걸 뭐 단정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영국을 볼 수가 없네. 아, 돈 안 쓰네, 진짜. 독일 한번 볼게, 독일. 독일도 많이 올랐거든요. 20에 뒤, 아는 게 20에 뒤밖에 없냐? 예, 비하이스인지 지금은 구텐타크. 예, 뭐 여기까지 알아요. 자, 독일 정시도 많이 올랐다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정시가 올랐다는 건 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주간 정시에서 바라보는 어쨌든 유럽에서 이렇게 경기가 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모든 게 상상력입니다. 영국 신고가, 그러면 유럽 정시 양호, 그러면 유럽 경기 소소, 소소하다, 괜찮다, 뭐 그럭저럭, 그럭저럭. 자, 남유럽 핍스, PIGS, 핍스 국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애들이 대부분 관광. 그러면 뭡니까? 전 세계 선수들 이제 서 있으니까 나중에는 사실 해운주까지도 조선주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유럽 경기가 양호하면 유럽이 또 정시가 좋잖아요. 그럼 어떤 셈이냐면 유럽이 큰 바이오 시장인 나라가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이나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게 다 개를 같이 하게 되면 생각보다 중국발 부양에 대한 재료는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게 나중에는 주가 시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지만 계속 중국 할 때 이제는 유럽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럽까지. 지금 SDI 같은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유럽 쪽에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를 오늘 같은 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조만간에 따라잡힙니다. 따라잡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이 바라보는 만큼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는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유럽 쪽의 팔로를 많이 넓힌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탄소 중립 이야기인데 잠깐 이야기인데 이 관련주들은 여러분이 아는 애들이에요. 탄소 중립 혹시 해서 아는 기업들 채팅방에 적어주실래요? 작은 회사 좀 많아요. 탄소 중립.
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탄소 중립. 탄소를 제로로 만들자. 보통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나 글로벌적으로 캠트루스도 그럴 수 있죠. 종목 이름 적으라니까 왜 자동으로 감춰졌지? 자, 탄소 중립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죠. 바로 국경세와 연결이 되는데요. 탄소 국경제도 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깅 BK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보고를 해라.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되게 되면 또 품목도 확대하고 인증서도 구매해야 되고 탄소세라 그래 돈도 내야 됩니다. 근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게 아마 이게 적용이 됐을 경우에 한국의 부담금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막연한데 마침 시장에서는 지금 다보스 포럼이 개최가 되잖아요. 그렇죠? 현지 시간 16일부터 어제부터죠. 18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게 개최가 되는데 다보스 포럼은 보통 경제, 정치, 문화, 환경을 다 다루는 포럼이에요. 항상 유럽에서 뭔가가 열리면 에너지 문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다시 한번 다보스 포럼에서 직간접적으로 탄소세가 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탄소 그러면 자, 온실가스. 그쵸? 한번 쳐볼게요. 잘하시는 애들. 자, 온실가스 그러면 그린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이 종목들이 다 작게 움직여요. 그린 플러스. 그냥 이거는 매매하지 마세요. 한번 쭉쭉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하고 다 이게 그게 달라가지고요. 또 세팅을 해야 되네. 시가총액 그린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온실가스. 그 다음에 그래요. 시장에서는 한솔 홈데코도 그래요. 이건 뭐 케이만 군도에 뭐 한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테마주들은 뭐가 딱 움직이면 뭐가 움직일까요? 다다다다다 깨고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거를 텔레그램에다가 일부를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방송 오기 전에. 여기 저도 컨닝을 좀 할까요? 다 외울 수는 없고. 또 대표적인 게 이건 산업이 있어요. 저기 안 적힌 것도 좀 있을 거예요. 다 가다 윗꼬리 빠있죠. 그리고 KC 코트렐도 있어요. 네, 조금 몇천 종목들이죠.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있어요. 에코바이오도. 그리고 한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있죠? 에코프로 HN. 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항상 그 탄소 관련 중립, 특히나 섹터 중에서 탄소 중립이나 이런 애들은 되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주도주가 좀 없어가지고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최근에 유니드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대장이었는데 유니드란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수급이 꼬여가지고 얘가 대장으로 치고 가자니 되게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같은 관련주들은 오늘 하나 배워두시면 탄소 중립 이슈는 항상 나올 이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특히나 바이든 2년 동안에 더 나올 건데. 삼성이 알리백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다 복합적입니다. 옛날에는 탄소 중립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처럼 여기 움직이는 뭐 작은 종목들 갑자기 막 한솔 홈데코 움직이고 막 그린 플래스 막 이렇게 움직이고 캐시코트를 움직이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이게 스마트 물류로 이어집니다. 스마트 물류. 그게 나중에 아마 지금은 좀 덜하지만 로봇이랑 연결이 돼요. 뭐 삼익THK나 이런 거 다 로봇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그래서 올해는 로봇이라는 관련 섹터가 생각보다 뭐 지금은 사실 조금 오버슈팅이고 많은 투기 자금이 몰려 있지만은 생각보다 연결고리가 많아져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자, 택배 산업 최첨단 기술 관련해서 종목이 잠깐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웃스탁 매수 좋네요.
택배 산업 이건 아주 먼 이야기예요. 이런 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류 로봇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류 로봇. 택배도 이제 이게 물류 창고 가면 이렇게 뭐 뭐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음식물 깨지지 마시오. 뭐 이런 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축축축축 하는 거 있겠죠. 그러면 인제 사실 그냥 생각할 때는 또 배송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우리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로봇의 출발 자체가 그래서 움직이는 아침에 조금 움직였구나. 로봇의 출발 자체가 산업용과 물류 쪽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런 관련주들은 계속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뭐 붙을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유로메카 아무리 바닥 끌어도 이 생에 붙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네. 특히나 신규주들은. 그놈의 신규주들은. 신규주는 진짜 조심해야 돼. 가다가 꺾이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조금 라이트하게 보긴 봤는데 아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의료 또는 택배, 물류, 탄소 관련해서 로봇 관련 이슈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거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푸틴 은퇴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뇌피셜이에요. 뭐 올해 중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뭐 후임자도 한다는 여러 가지 인제 찌라시들이거든요. 뭐 건강 이사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어떤 걸 봤냐 기술적 분석 안에 가르쳐 드릴게요. 안 된다 너는 가면은 나무가 진짜 아! 이거 후반부에 다룰 건데.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인제 확 쓸만 풀었죠? 제가 어저께 사실 그 양봉 선생 하면서 이거 드신 분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영화테크. 순간적으로 아까 8% 갔다 오더라고요. 어제 영화테크를 혹시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충전 관련해서 영화테크를 1,500원대 딱 한 주고 말미에 한번 툭 던졌는데 물론 저도 아까 못 봤어요. 뭐 탁탁탁탁탁탁 갔다 왔는데. 원래 이 주식은 약간 그런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20분인데 제가 사실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 5일선 눌림 전략이면 어쨌든 간에 뭔가 종목을 찍어내거든요. 벌써 움직여 버리네 생각보다. 아하. 가스는 했고. 자, 푸틴 은퇴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는 푸틴과 이거는 사실이 알 수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데모 같은 종목이죠. 재건주로 들어가면. 그쵸? 데모, 그다음에 에버다임 이런 애들이 있죠. 좀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세 종목 정도로만 저는 보는데 하나가 아마 SY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 다 오르다 빠진 걸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은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지! 깜짝이야. 메타버스 움직이네. 아유 미안해 소리 질러서. 아유. 방송 좀 어제부터 메타버스가 움직이더라고. 저희 그 함께 하시는 제작진님들 저희가 면접을 볼 때 담력 테스트를 합니다. 하도 방송을 하다 갑자기 소리를 질러 가지고 예 우리 제작진분들이 되게 담력이 좋으세요. MP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막 메타버스 움직이잖아. 메타버스 움직여. 버스 움직여. 메타버스, 메타버스. 자, 그 이야기 좀 하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너무 좋은데? 근데 아까 오전에 다 뽑아둔 건데 나무가하고. 네, 당연히 나무가죠. 오늘 아침에 에보리보트 갔다 왔죠 또. 네. 아 우리 할 거 많다. 자, 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오늘 푸틴한테 이거는 잠깐 하고 빨리 끝낼게요. 달리라. 덱스도 움직일걸? 아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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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메탈 어제부터 움직였는데. 자, 데모 같은 경우를 잘 보면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딴 거 다 떠나서. 여기서 얻어맞았습니다. 테마 주더라도.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서 엄청나게 센 거 얻어맞았어요. 그쵸? 그럼 요 가격 13,500 원이 되게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피셜 관점으로 2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2월 달 좀 되면 한 번 정도 인제 뭐 나올까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제 내가 이 종목의 기업이 13,500 원에 오게 되면 밑에 21 선이 밑에 있어요. 그럼 얘는 돌파야. 그죠?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떤 재료가 나왔어요, 장전에. 그랬는데 얻어맞고 이례적으로 여기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때 눈치를 챕니다. 어떤 눈치를? 아, 얘는 아직까지 악성 물량이 많고 그냥 아침에 카드라 통신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카드라 통신으로만.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장중에 찌라시가 나왔는데 또 20일 선도 아니고 60일 선 저항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직까지도 재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악성 물량이 많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20일 선 물론 이제 테마주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60일 선을 이렇게 두 번 연속 얻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해서 "너는 개잡주구나." 딱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 개잡주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너는 잡주구나."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맥스터 날라가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돌아가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맥스터를 지난 연초부터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아, 여러분 아니신가? 죄송해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딴 건 다 모르겠고 크립토 움직이면 게임하고 메타버스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크립토가 움직이면 다 같이 봐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알았어, 알았어. 메타로 갈게. 아하, 급해, 급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인제 뉴플렉스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메타는 그동안 어떤 그림이었냐면 XRDB 부터 움직였어요, 메타 쪽은. 메타버스죠. 이 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인데. 메타와 벌스의 합성어죠.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인데. 일단은 첫 번째 시장은 어떤 걸로 움직입니까? XR 디바이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금리 이슈가 완화되게 되면 플랫폼 앤 XR 메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봤어요. 뭐를 봤죠? XR 디바이스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LED라든지 이런 관련주를 많이 봤어요. 그죠? 아니면은 또 뭐를 봤습니까? 저기 뭐 PCB라든지 애플 PCB도 봤고요. 그다음에 올레도스도 봤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어요. 예. 인제 뭐 종목도 있을 거예요. 뭐 4x4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인제 있는 게 대부분이 인제 보면 알체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맥스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VFX로 연결이 됩니다. 그쵸? VFX로. 뭐 지금 VR 좋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할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고? 뭐가 뭐냐면 나무가가 지금 조정을 안 주고 올라간 게 더 분하고 원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작은 회사들은 언제든지 움직여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가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에 큰 의미를 둡니다. 아,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둔다. 예. 얘가 움직이면 현익이 움직여요. 원래 이 자리에서 움직일 자리는 아니에요. 유플렉스가 움직여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잡주 MP도 움직입니다. MP는 위지봉 라인이죠. 그러면 4x4까지 움직입니다.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스코네까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씨, 귀신이네. 봐.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틀린으로 들어가면 맥스터가 움직일 거고요. 얘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나면 덱스트로 넘어갈 겁니다. VFX로. 여기에 위지옥도 같이 가겠죠. MP가 가니까. 자이언트는 나도 가죠. 자, 이런 쪽으로 쭉쭉쭉 자이언트 그림도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LED까지 움직이면 나는 그냥 신나는데, 그렇네요.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 APS 홀딩스도 움직이겠죠. 얼레도스 쪽으로. 그러면 누가 있으면 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LG노텍까지 움직입니다. 싱글싱글 웃는 게 이유가 있겠죠. 진짜네. 자, 다시 시장은 이렇게 메타로 돌아가면 시장을 땡긴다는 소리겠죠. 박수 한번 치세요. 착 하다 보니까 시장 일어서는 게 보이잖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은 오늘 다시 5장으로 갈수록 꼬리를 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LG노텍과 시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천히 다시 관련주를 이제 봐야겠죠. 뭐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개몰려 계신 분도 어깨 한번 필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메타 관련해서 이렇게 술술술술 하면 안 보고 푸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물론 뭐 많고 틀리면 문제보다. 잘 보시면 갑자기 웹툰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썩 바로 밑으로 넘어갑니다. 샥샥샥샥샥.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시 반인데 지금 벌써 팍 움직이는 거에 너무 그럴 필요 없고 어... 컷세스도 움직이죠. 자, 그리고 MP? MP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이 좀 변동성이 커요. 레몽레이 위지웍네 식구들이 좀 변동성이 커요. 컴투스 식구들이 변동성이 커요. XR 스테이지 관련 회사죠. 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무가 가지고 수익 몇 번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사살 나무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5장 종가 베팅으로 오늘은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12시 반이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자이언트가 이제 2만 원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위지옥을 갖고 있다. 컴투스니까 나는 위지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19,000원대 깔짝깔짝해도 이제 머리 드는 애들이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이노뎁 근데 뭐 이렇게 막 환호할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이렌텍 같은 경우도 조금 매수세가 돌아요.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거는 무조건 12,400원입니다. 그래서 메타 쪽은
실제적으로 조금 지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의 길이 같이 돌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레인보우가 먼저 달렸어요. 로봇이 가니까. 잘 생각하세요. 지나간 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문화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제가 너무 잘나서 내가 배가 아프면 그 친구의 장점을 찾아야 되고 그 친구가 혹시 흘려주는 콩고물 우리는 먹어야 돼. 비굴하더라도. 왜? 또 때렸다. 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간 하니까. 자, 레인보우가 빡 쐈어.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로봇은 결국에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옵티머스 프라임이 나오려면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 돼야 될 거야. 대화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짜 맞추니까 솔트룩스가 날아갔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다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시장에서 야, 그러면은 이제 뭐, 뭐 여기까지는 됐고 이쪽으로구나.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근데 메타 쪽은 이거를 그렇게 연결시키면 우리가 너무 주관성이 많이 들어갈까요? 어떤 거? 2014년 1월 14일 날 다이어리 데이 2월 14일 날 모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애플 10만 원대 어팟 나온다. 나는 이 기사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걸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을 한 절반 정도 내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안 팔려서 그런 건 아닌 거고 이제 에어팟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요런 거 좀 여전히 애플 생태계에다가 라인을 좀 넓혀 놓고 이 콩나물이잖아 에어팟이. 그러면 이제 애플이 충분히 차세대 뭔가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해본 거예요. 애플 글래스를 말하는 거죠. 네. 이게 조금 지나갔는데 사실 때는 바이올 1월 2일 날 빈살만은 미국의 AR 헤드셋 제조업체 매직리프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건 어쨌든 간에 올해 이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결정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컨텐츠 관련이라는 어떤 그런 거 빼고 나면 충분히 애플 글라스 같은 경우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 올해 로봇도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XR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마침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쪽을 많이 기다렸어요. 왜? 저희가 나무가를 가지고 매매한 지 좀 됐잖아요. 아시겠지만은 나무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수익 드신 거예요. 제가 양봉 선생을 통해서는 나무가를 안 드렸나요? 오늘 장 뭐 사지였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안 했네요. 요 시간에는. 여긴 거의 다 내수주 했네요. 호텔신라, 홀딩스, 코스맥스, 제테마, 휴메딕스, UTI, 뭐 영화테크, 효성화학이었는데 요거 말고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함께하는 쪽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제 전원 사실 나무가를 요 밑에서 기다리려고 그랬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면 이제 대응을 해야 돼. 대응을 해야 돼. 이러면 꺾일 때 꺾이더라도 딱 중심선 잡고 이제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 봐야 돼요. 지금은 다 윗골이야.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단시 몇 분이에요? 37분이잖아요. 그쵸? 지금 사면 여러분들 2시간을 들고 있어요. 2시간 들고 있어요. 그러진 않지. 근데 지금 APS 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이 사진 안, 이것도 봐요.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요. 좌측에다가 치수를 넣고 10인봉을 넣었을 경우와
아니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요. 뭐 하는 게 알아서 하네요. 좌측에 지수를 넣고 우측에 종목을 넣으면 이 주식이 오늘 종가 특징주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얘는 끝까지 들어오는 힘이에요. 그냥 아침에 작정할 때 기계가 오늘 APS 홀딩스는 매수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MP나 이런 종목들이 팍팍팍 했지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침부터 사실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짜맞추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이 방송을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오늘 8시 반부터 9시 어 정확히는 7시 비정확히는 9시 반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금이 딱 들어와서 날 좀 보소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인제 전략이 좀 달라져요. 여기서. 여기서 쪼끔 전략이 달라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경우는 요렇게 21선에서 한참 쉬었다 딱 올라가면 바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가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아까 잠깐 보셨던 위즈익처럼 다음날 오전에 쉬었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이렇게 팍 눌려져 있다가 이렇게 두더지처럼 머리를 딱 들어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넌 레이더망이야. 조준경을 갖다 댑니다. 근데 1타 1피를 할까 말까 여부는 사실은 좀 달라요. 이런 애들은 충분히 다음날 매수를 염두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잠깐 여러분들 좋아했던 MP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한번 봐야 돼요. 예, 이 주식은 조금 다른 거죠. 왜? 어제 자리에서 이걸 뚫어버린 자리에 이런 애들은 시세가 바로 뿜어요. 보통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공략하는 위치에 따라서 아 여기까지 얻어맞는구나. 딱 그 자리인데 공략하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하드웨어 쪽에서 들어오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PCB, 선익 같은 경우는 유프렉스 같은 경우는 딱 점으로 몰려 있죠. 다 지금 조가 베팅이 가능한 자리예요. 이 정도 되게 되면 모든 게 완벽해집니다. 거래량 증가하게 돼 있고요. 체결 강도 15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46.8%가 나오네요. 이 정도 되면 점쟁이라 그래요. 매수매도 고가 전량 반대 나올 겁니다. 거의 지금은 약간 플렉스하긴 하니까. 기관 수급 아마 들어오겠죠. 독사 같은 놈. 딱 들어옵니다. 기관 수급. 양키까지. 그러면은 다시 이제 만약 유프렉스 같은 경우를 여기서 점으로 몰렸으니까. 근데 점으로 몰려도 한 가지 제가 딥한 전략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바로 지켜야 될 선을 먼저 봅니다. 주식은 무조건 지켜야 돼서 손절선부터 잡아야 돼. 이 자리 꺾이면 요 온봉이 있으니까. 대신 여기서 점으로 몰렸는데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추가 매수 염두한 50% 수준의 베팅입니다. 추가 매수 염두한 50배 수준의 베팅에 허리 잡고 1차 타겟 전고점까지 잡는 거죠. 7700.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6700, 7700에서 나왔을 경우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죠. 그럼 10%의 수익과 뭐 그런 계산해야 돼요. 주식은 계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도상 얘는 확률적으로 7점 다 첩첩이 저항입니다. 7,400원, 600원, 700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내피셜을 추정해야 됩니다. 이 뉴프렉스라든지 나무가가 위로 싸줄 만한 게 뭘까? 참, 뭘까? 그것은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가지고 네이버 조작을 하세요. 이건 농담이고 이제 주주가 됐으니까 열심히 쳐요. 기자들 눈에 걸리게. 네? 기자들 눈에 걸리게 열심히. 근데 이 머니에스에서 나온 기사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 이제 기사 재탕이 기사들은 잘 보면 계속 재탕이에요. 근데 이스트 소프트는 알집 아니에요? 이제 이스트 소프트도 메타 관련해서 움직였네. 아, 애플 글래스 관련해 가지고. 이건 애플 기다리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들. 메타 관련주는 애플을 기다리지 말고 메타 하드웨어는 차라리 삼성 디바이스를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게 빠릅니다. 애플은 어차피 빨라야 7월이에요. 애플 글라스는 아무리 빨라봤자 제가 보니까 애플 글라스는 일정상 빨라야 7월이라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하반기가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애플 글라스는. 왜 그러냐면 항상 6월 달에 애플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WWDC라고 맞나? 월드와이드 디벨롭먼트 컨퍼런스 맞네요. 애플 개발자회의라고 있습니다. 봐, 여러분들도 열심히 6시에 영어 방송을 들으세요. 잘하잖아, 영어. 네. WWDC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6월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애플이 최근에 입을 틀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애플 글라스는 생각보다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먼저 나올 만한 게 1월에 삼성이 뭘 했습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조만간에 삼성은 오히려 로봇 이야기를 구체화할 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 글라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레도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잠깐 지금 움직이는 MP라든지 뭐 MP에도 죄송한데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쪽은 대부분이 게임하고도 좀 직결되고 어제 대한민국은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는데 2023년 1월 1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서울 메타버스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세계 최초. 자, 어제 재료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너무 길게 볼 거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 쪽에서 먼저 움직일 겁니다. 애플은 출시적으로 시기적으로 6월 이후니까 빨라야 7일 8일이고 그럼 삼성 글라스를 먼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삼성 글라스를 먼저 기다리고 여기에 이거는 순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로봇, AI 다 비슷한 어떤 그 결이에요. 메타까지도, XR 글래스까지도. 지금 당장 이제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이쪽으로 좀 몰렸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이 예를 들어서 나무가로 들어오는 자금인 이 자금들은 일정 부분 찐 베팅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찐 베팅은. 근데 만약에 시장을 말아보는 게 시장이 시소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강의가 너무 고급진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양봉 선생은 놀면서 가야 되는데 ADR이 이렇게 120%까지 오게 되면 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 꺾입니다. 얘는 또 올라갑니다. 지수는 꺾여도. 지수는 꺾여도 ADR 지수는 올라가는 게 시장의 순환이거든요. 들어온 자금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다시 소리 소문 없이 고객 예탁금은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충분히 요 자금들에 대한 어떤 밸런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정도지 핵심은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삼성 로봇이 구체화되거나 발표가 돼버리면 삼성 글라스나 삼성 로봇이 되겠죠. 보이로 로봇이 되겠죠. 요게 한 번 더 시장에서 때려주게 되면 그냥 요 로봇하고
이 삼성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XR 글래스 관련주거든요. 요쪽으로 걸러가는 힘이기 때문에 힘이 조금 퍼지는 정도입니다. 지금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알체라라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건 네이버 스노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저기 스탁매스는 잘 두셨어요. 그냥 기다려요. 응? 4x4는 전문가 종목입니다. 리딩 종목이라 그래요. 시가총액 1,300억. 그냥 픽셀 기반의 특수효과 변환 프로그램. 특수효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덱스터, 이게 메인이고, 여기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어지는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진짜 특수효과 VFX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여기에 약간 투기적 성격의 위즈웍 스튜디오. 근데 이런 애들은 약간 자금의 순환이에요. 응? 자금의 순환. 왜 지금 아바타로 움직일 때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어차피 트레이드 입장이고 매매하고 변동성이 좋은 종목을 매매한다면 YU 말씀처럼 4x4나 4x4에서 4x4나 MP에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기 그 투자 관점 차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자. 지금 장이 이제 아까보다 조금 좋아지지 않았어요? 먹고 누워있네? 매매만 해. 오늘은 뭐 그냥 음봉으로 갑시다. 근데 대신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음봉으로만 가고 우리 기관들이 파시는 거니까 시장은 좀 내려놓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내일 어떻게 되냐고. 그거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500원 내셔야 돼요.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응? 우리 장 주인 누구예요? 코리나. 외국인이죠? 주식 안 팔죠? 자, 외국인하고 같이 손잡은 친구 누구죠? 예. 연기금하고 투신이요. 주식 안 팔죠? 금융투자 매도는요. 단타쟁이.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국 경기 좋아서 금리 올려서 여태 주가 꼬라박다가 이제 금리 끝판나니까 경기 나빠졌다고 주가 또 꼬라박는다고 하는 전문가의 말이 어부질이 아닌가? 무슨 말이죠? 경기 좋아서 금리 올려서 아니요. 지우지 마세요. 전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 좋아서 금리 올려서 경기 좋아서 금리 올린 거 아닌데 미국이 금리가 좋아서 경기를 올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밖에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렸다고 하면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뉴턴의 제1법칙과 제1법칙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국민학교 나오셨죠? 뉴턴의 제1법칙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서울말 안 쓴다고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보기보다 조잡하지 않고 보기보다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한다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뉴턴의 제2법칙, 1법칙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미국이죠? 예. 유명한 과학자 뉴턴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지구과학 시다입니다.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채 있으려 하고 운동을 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뉴턴 좋습니다. 바로 관성의 법칙. 주식시장에서 가장 통용되는 법칙 중 하나가 물리학에서 나온 관성의 법칙을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접목을 시킵니다. 즉 월봉 양봉의 주봉 5주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주봉이 도지라는 걸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격 과열은 영국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씩 모자라요. 이나도님 그렇게 쿡 들어오면 안 돼. 비슷해. 양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생각보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최대 맥스 21선이 밑에서 베이스를 깔아줄 때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져온 11,000포인트인데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가져온 포인트. 미안합니다. 뉴턴이 영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걔들은 생긴 게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영국 사람이야? 어디였을까? 코리아? 코리아? 영국 사람이야? 하이. 아, 뉴턴상 영국 데스. 하이. 좀 짧습니다. 제가 영어가. 아, 일본 말도 좀 짧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저희가 함께 할 건데요. 뭐 너무 이제 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저 오늘 종목 이야기는 안 드릴 겁니다. 오늘 종가 공략주는 안 드릴 거예요. 모범택시님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얼마요? 자, 스톡파당님의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잠깐만 올려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또 우리가 토론할 게 좀 있어서. 자, 우리 스톡파다님, 네, 좋습니다. 아니, 글자님, 오케이.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CPI 기대치를 낮추고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 올리다 보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때는 금리를 내리칠 거라 기대하는데, 금리 내린다고 주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주가 30%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약세론자의 주제다. 약세론자의 주장이다. 어떤 메시지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네.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 저희는 돈 버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 보겠고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뭐라고 이야기하지? 강세론자, 약세론자를 논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돈은 실제적으로 엔터를 누르는 매니저가 버는 거지 장이 어떻고 이 섹터가 어떻고 이걸 하는 게 버는 게 아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좀 격렬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저희도 이제 시장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인기를 얻을 것인지 돈을 벌을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의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편협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누군가는 지금 금을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자기는 이익이다 생각하고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잔고를 열어봤더니 환율 빠지는 걸 계산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금이 올랐다고 해서 금 투자에 대해서 열광을 할 겁니다. 하지만 혹자는 거기에 대해서 환율을 어떡할 건데라고 배지를 놓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오른 거에 대해서 왜 이게 뭐야 알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비트코인을 사서 30%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주식은 그런 겁니다. 투자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잠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양봉 선생 시간에는 어느 정도 매매의 어떤 흐름이나 밸런스를 타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그 시장이 좀 시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답은 없어요. 시장에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매력적인 겁니다.
단 한 번도 시장은 예상대로 흘러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런데 올랐더란 겁니다. 그런데 올랐더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할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도 결정적으로 계속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져 있더라. 이게 사실은 대울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 먹고 힘든 것 같은데도 알게 모르게 내가 10년 전에 가 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가고 있더라. 내가 레시피 말고 동웨스트로 시작하는 회사의 노란 모카 골드 커피로 해일 돈이 없어가 아니라 그게 달달해서 먹었는데 그거 안 먹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더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각보다 시장은 계속 경제는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어떤 섹터에 있고 어떤 분야에 있을 뿐이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말하는 내피셜적인 부분 이렇게 많이 급락하면 다음에 어느 정도 급락은 없더라. 급등을 한다로 보지 마시고 급락은 없더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미래 지래 어디까지 올라오면 나는 현금화할 것이다 그런 예형보다는 어디까지 올라와서 현금화를 할 거면 어디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돈을 보십시오. 자, 오늘 양본 선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또 2 시부터 우리 회원님들하고 또 좋은 이야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물러가고 수요일, 목요일은 또 저희가 8 시부터 제가 오늘장 머사지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렇게 좀 주셨던 그 약간 우리가 토론할 만한 내용들은 제가 또 저녁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은 안 드리고 갈게요. 대신 요 아까 잠깐 후반부에 살펴드렸던 메타나 XR 관련주는 삼성글래스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쪽은 약간 순환적인 차원에서 좀 짧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봅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비올 자꾸 묻지 마라. 비올은 리포터 나왔어. 저기 다보스 가셔가지고 다보스인가 JP 모간인가. 자, 우리 준비되셨나요? 아 그래? 그러면 전 내일 아침 8시 그리고 2시부터는 우리 홍TV 박철웅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